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빠르게 설명하고 바로 리딩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길 일,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 제가 말씀드리면서 미래 예언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또 잘하죠. 이 예시 들어드리면서 대입해보실 수 있도록 설명 같이 해드릴 테니까 오늘 리딩 재미있고 좀 이렇게 딱 뭔가 으쌰으쌰까지는 아니야, 사실. 왜냐면은, 리딩을 들으면서 으쌰으쌰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무슨 같이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약간, 유쾌한 유쾌 모드 정도 있잖아요. 뭔가 오늘 리딩에 약간 힘 느껴져. 뭔가 좋은 기분 느껴져. 좋은 기운 느껴져. 재밌어. 이런 약간 들뜬 느낌? 요런 느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아주 좋은 일들이거든요. 아주 좋은 변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 리딩이 정말 후기가 많아요. 정말 후기가 많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후기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리딩을 듣고. 진짜 너무 저희끼리 너무 좋은데, 어쨌든 댓글도 이 리딩은 항상 댓글도 꼭 이렇게 수정해서 또 달리고 최근에 한 번 더 다르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 댓글 읽는 재미도 진짜 엄청나거든요. 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리딩 들으시고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좋은 일 있으실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제가 리딩 중에 분명히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릴 건데 어찌 됐건 희망도 가져보시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 몸에 기분 스위치를 좀 업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4장의 카드 중에 가장 끌리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분은 지금 생각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많은 게 어떤 의미로서의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나 봐요. 1번 분이 뭔가를 하고 뭔가 선택을 하거나 어떤 거를 결정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되거나, 이제 더 이상은 좀 생각만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서 나 지금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또 굉장히 신중해요. 결정을 내려야 되긴 하는데 내가 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도 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뭐 이걸 사야 될까? 이걸 여기에 투자를 해봐야 될까? 이 집이 맞을까? 아니면 뭐 이 공부가 맞을까? 이렇게 뭔가 이거 배울까? 이 돈 주고 등등등. 내가 뭔가 나한테 쓰는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배우는 것, 뭐 외모를 꾸미는 것, 집에 관련된 부분이건 뭐 돈에 관련된 부분이건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돈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큰 돈이 한 번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1번 분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한 사람 아니면 가족이 됐거나 이 돈을 내가 빌려줘야 될까? 내가 내 가족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내가 돈을 이만큼 써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상한선까지 내가 가능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돈을 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적정선이 뭔가 등등등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내가 뭔가를 사고 갖고 배우고 뭐 여행 가고 아니면 나한테 투자하고 이런 것들로 하기 이전에 내가 예를 들어 돈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경우 아니면 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돈복이 일단 들어와요. 제가 1번 분의 카드를 보고서 딱 느꼈었던 게, 이분은 돈을 쓰고 돈을 하여간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 라고 하더라도 쓴 만큼 채워진다. 이렇게 좀 나간 만큼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돈이.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엄청난 기회, 제안, 엄청난 행운, 진짜 행운 같은 기회, 기적 같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금전적인 부분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줄 수가 있겠다. 혹은 뭐 유산을 물려받는다거나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증여를 해주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찌 되었든 돈과 관련된 금전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나에게 큰 복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맨 처음에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1번 분은 너무 신중하게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막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그냥 돈을 쓰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는 투자를 해도 된다고 보여져요. 제가 말한 투자는 여러분 꼭 재테크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 시간에 대한 투자, 에너지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부동산이나 이렇게 뭐 다른 재테크 관련해서도 투자를 하는 것도 포함이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돈에 대한 복은 이미 받는다. 되게 열심히 사셨어요. 보면 허튼 생각 안 하시고 정말 성실히 살았다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유를 즐긴다. 그냥 계속 같은 말이에요. 여유를 즐길 것이다. 이 사람은 풍요로울 것이다. 이 사람은 고생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넉넉하게, 고즈넉하게 그냥 풍요롭게 앉아서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뭐 여가 시간 보내고 취미도 하고 그러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라는 거. 1번 분이 연애를 하고 계시든 아니든 결혼을 하셨든 간에 이 애정 전선에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애정 전선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류로 흘러가거든요. 내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고 이거는 갑질하고 다른 거예요. 주도권이 갑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만나자고 해. 그럼 내가 만날까 말까를 결정해. 아니면 누군가가 이쪽으로 와라, 나와라, 너 한번 뭐 소개팅 받아라, 뭐 이런 말들, 이런 기회들도 막 올 수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누구를 소개받을까 결정을 해.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 이렇게도 보면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 아니면 연인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 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이 좀 도와주는 영역이거든요. 하늘이 도와주는 영역으로 내가 내 연인이나 배우자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카드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둡게 부정적이게 이런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셨던 1번 분이 계신다면 아예 그 습관을 좀 버리려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불안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내 습관으로 되어버려서 내가 어쩌면
사실상 지금 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어둡지 않고 불안할 필요 없는데도 계속 사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사서 걱정하고 있었구나, 사서 심각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번 분이 재회를 생각하시든 헤어진 인연, 연인을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막 기분이 안 좋든 간에요. 재회라면 재회가 될 것이고 재회가 아니라 그래도 새로운 운이, 인연 운이 굉장히 깊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상대방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막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이성 운이 없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 결혼 이야기 나오는 1번 분도 계실 거고요. 프로포즈 받는 1번 분도 계실 거고, 프로포즈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기회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지원이라든지 금전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든지 큰 제안이나 큰 기회, 이런 것들을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주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쩌면 제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렇게 꼭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안에서 실질적인 어떤 큰 기회, 그래서 큰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신중한 편은 맞아요. 1번 분이 굉장히 신중한 편도 맞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사기 전에도 진짜 몇십 번 고민하시고, 하나 이거 딱 사는 데에도 사고 나서 막 좋다 이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막 한 곱이 넘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돈을 쓸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거든요. 워낙 이제 돈을 막 이렇게 막 쓰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쓰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막 쓴다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문제예요. 막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1번 분의 이런 카드 자체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 소비 자체도 하고 나서 기쁘기보단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그래 어차피 돈 썼으니까 이제 더는 그쪽은 쳐다보지 말자, 요런 느낌으로 돈을 쓰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아닌데요 지우님, 저 돈 되게 막 써요, 소비도 막 진짜 엉망이에요 요즘에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돈을 쓰고 차라리 기쁘면 돈을 막 쓰면서 계속 기쁘면 되는데, 차라리 돈을 막 쓰는데 기쁘지가 않다는 거는 내가 필요 없는 곳에 계속 뭔가 허기가 진 마음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 마음은.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들여보셔야 된다는 의미로도, 조언의 의미로도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1번 분 지금 혹시 공부하세요? 공부할 거 있으세요? 공부하시면 정말 잘 될 거라서 뭔가 배우고 싶어지는 시기거든요. 진짜로 배우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민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부분을 몇 년 전까지도 계속 내가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엉덩이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이 지식, 문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채우고 싶어지는 욕망도 강해져요. 내가 옛날에는 쉽게 혹은 임기응변 혹은 아는 척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부분들, 오히려 그게 나 지나갔다, 너무 복잡하게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지금은 내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아는 척하고 조금 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배울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일이나 직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나에 대한 투자, 아까 하신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공부와도 확실히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1번 분이 공부를 하시겠다, 나 좀 이번에 배우고 싶다 하면, 전 이 리딩을 기점으로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뭔가를 배우시는 데 있어서. 이미 한번 배우셨을 수도 있고, 이미 뭔가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해도 한 달 이내예요. 길어도 한 달 이내에는 1번 분이 뭔가를 배우러 가실 것이다, 배우는데 투자하실 것이다, 배우는데 돈을 쓸 것이다 라는 거. 제가 그러면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 카드들로 하여금 팁을 드리자면은 너무 가성비 따지지 마세요. 배우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 막 호화스럽게, 막 럭셔리하게, 막 이렇게 해놓고 돈만 많이 부르고,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 우리 기관이 커.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은 수강료 비싸게 내고 받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내 유명세 값이야. 라고만 하는 곳.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세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하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유명하고 그만큼의 값을 받으려면 그만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배움, 깨달음, 지식을 줄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든 건 내 유명세 값인데 배우는 건 당신 뭐 능력하에 달라지는 거지. 이런 배짱 수업이 싫은 거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누군가한테 지식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사람에게 깨달음, 알을 이렇게 좀 깨우치게 해준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공식화돼가지고 암기하듯이 막 이런 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설령 한자를 배운다, 영단어,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뭔가 배우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알려달라라고 하기까지는 내가 단순히 그걸 배워서 목적으로 점수만 내겠다가 아니라 진짜 그 배움이 간절해서 유명한 곳을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자기가 공부로 하여금 깨우치고 싶은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의 갈증이 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 배워서 뭐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 그런 거 이상으로 내가 이걸 배우면서 나 자신이 좋아진다든지 내가 이걸 배우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 일상에 활력이 생긴다든지 깊이감이 조금 더 생기고 자신감이 붙는다든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이 사람은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예요. 성취감, 뿌듯함, 자존감 이런 것들. 그쵸? 배우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 행동 자체도 내게 자존감을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유명한 곳을 가시겠다. 전 오히려 너무 이렇게 가성비 따져서 가시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1번 분이 만약에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면은요. 가성비 따져서 제일 싼 곳을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비추고요. 유명한 곳을 가셔도 되고 큰 기관 아니면 나라에서 뭐 인증을 받은 기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 근데 내가 사설로 좀 유명한 곳에 가서 좀 돈 이렇게 투자한 티가 좀 나는 나 그런 제대로 된 곳 가가지고 배우고 싶다. 전 오히려 가성비 따져서 제일 싼 곳에서만 배우겠다보다 추천이에요. 근데 다만 그쪽을 추천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유명색 값만 치르게 하고 막 배우고 뭐 내가 습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수강생이 뭘 얼마나 습득을 하는지 그런 거에 아예 관심도 없는 알려주고 알려준 값 이렇게만 생각하는 곳만 피하자. 애초부터 상담이라든지 이 사람이 뭔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일정 내가 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사실 습득하는 건 다 달라요. 그래서 너 나한테 배우면 너 100%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수강생의 자질은 맞아요. 이건 정말 맞아요.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관심 있고 얼마나 이거에 매달리느냐에 따라 내가 똑같은 사람이 알려줬지만 누군 성적이 낮고 누구는 그 선생님 밑에서 성적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강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은 맞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공부를 알려줄 때 가르쳐줄 때 그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의 책임감을 갖구나 사명감을 갖고 알려주려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적어도 주는 사람을 그런 선생님을 선택하셔라. 한자 공부, 그림 공부, 취미, 음악 공부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지우님 저 타로 배우고 싶어요. 저 사주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점성술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가서 배우시든 상관없지만 일단은 너무 가성비 따지거나 제일 싼 곳,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비용 제일 낮게 받습니다. 그걸로 어필하는 곳은 피하시고요.
그 다음 피해야 되는 곳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웬만하면 뭔가 공부 배우실 거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조용해야 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카드 한 장 한 장에서 요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카드 속 이 분위기들이 요란한 카드가 아니에요. 다 정적이고 조용하단 말이에요, 주변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집중이 될 수 있는, 대화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고 가고, 이게 이렇게 너와 나 이렇게 딱 되는 흐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상담, 그러니까 소규모 수업, 수강, 혹은 1대1 수업, 이런 쪽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돈이 되는 상황만큼, 그러니까 내가 무리해서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무래도 1대1이나 소수는 더 비싸니까. 운동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야, 무조건 많이 가서 제일 싸게 배우자, 이거는 비추다 이거예요. 1번 분. 왜냐면 지금 학업운도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고, 뭔가를 배우면 그 어떤 시간, 어떤 시기보다 더 월등히 이 성취감이나 결과가 확 높아진다. 점수가 확 높아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꼭 배우는 걸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1번 분은 나 이제 막 먹고 사는 것 자체에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최적기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공을 쌓고 지식을 쌓고 자신감을 더 높이기 위한 어쩌면 제2의 도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공부 꼭 해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돈복 계속 따라오고 사람들 간의 화합도 좋아지기 때문에 용서, 화해 이거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시게 될 거고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나가는 만큼 돈 들어온다. 이것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1번 분한테 정말 필요가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하고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나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 라고 한다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선을 두셔도 돼요. 왜냐면 관계의 이 주도권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라서 내가 이제 만나기 싫은데도 계속 그 사람하고 만나고 부딪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땐 아마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해도 어떤 일 때문에 계속 부딪혀야 돼서 막 이 사람하고 그러고 싶은데 나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럼 가차 없이 정말로 가차 없이 딱 끊어내셔도 되는 시기예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막 너무 많은 거 싫다. 조용히 소규모로만 친구들이랑 1명, 2명 이렇게 최대 2명. 최소한 그냥 뭐 한동안은 1명 정도 그냥 오늘은 이 친구, 뭐 다음 주엔 저 친구에서 그렇게 소통하는 편이 훨씬 좋다라는 거. 그리고 비밀을 너무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건 오픈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내가 너무나 많은 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속 얘기 이런 것들을 굳이 먼저 해서 저 사람도 나 더 깊게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은 지금은 접어두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이다. 전략적이셔야 돼요. 아셨죠? 가짜 가면 쓰고 평생 살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시기에 맞춰서 인간관계에서도 진솔한 게 무조건 내 속마음이나 속 얘기 다 하는 게 진솔한 건 아니잖아요. 막 약점까지 다 말해주는 게 진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솔함은 갖추시되 모든 관계에서의 어떤 전략은 내가 하나쯤 갖고 계시는 게 날 지키는 일이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분 리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은 결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것은요 원래 다 이렇게 벗겨져요. 때가 이제 벗겨지기도 하고 색이 바래지기도 하고 기스도 나고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래된 것은 벗겨졌고 이미 때가 탔고 색이 바라고 군데군데 칠한 것들이나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아예 버리셔야 한다. 아예.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위에 덧칠하고 이러시지 말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많이 썼던 것 혹은 이렇게 좀 결과가 나지 않았어도 내가 너무 내 손에 내 인생에 너무 이렇게 담아두고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느라 이미 너무 헐고 좀 바른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퇴색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져다 와야 한다. 가져야 된다. 다시 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정말 새로운 기운도 받고 그 덕에 또 새로운 출발도 하고 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원래 이번 분 약간 이런 미신이라고 하면 미신인데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막 운이 너무 안 좋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연과도 끝이 나고 뭐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다 끝내고 이렇게 좀 다 모든 게 다 좀 끝난 느낌? 마무리 지어야 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새 출발을 해야 되는 느낌 혹은 내가 제대로 마음 먹고 딱 나 새 출발 할래 이렇게 딱 됐을 때 미신이면 미신이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기도 한데 바꾸지 않나요, 뭔가를? 예를 들어 내가 같이 살던 사람하고 헤어졌어. 근데 내가 새 출발해야 돼. 그럼 같이 살던 집, 같이 쓰던 가구 이거 그대로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으나 가구라도 바꾸던지, 그죠? 아니면 이사를 가던지 다른 지역으로 가던지 그런 게 있잖아요. 새 출발하고 싶을 때. 그리고 막 예를 들어 헤어졌어요. 연인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머리부터 뭔가 좀 다르게 해본다든지 살을 갑자기 빼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과거에 지난 것을 이제 다 끝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뭔가 내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변화하기 위해서 마치 변화 전에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듯이 준비하듯이 어떤 절차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직감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이번 분이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제 너무 오래됐어. 오래된 걸 끌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이제껏. 결과를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도 매달려보고 그래도 해보고 그래도 기다려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희망이 오히려 고문이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희망이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희망이 고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희망이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다 그냥 희망인데 우리가 희망을 자꾸 마치 고문으로 받아들이게끔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희망은 어디까지나 희망이고 희망이 내가 될 대로 되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되는 게 희망의 뜻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당신한테 희망이 있다는 거지. 그게 길이 다른 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껏 살아온 것과 다른 방식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마치 저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제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저에게는 희망인데 그대로 될 거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게 오히려 더 고문이에요. 이 뜻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희망이란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과 다 별개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다른 길로라도, 다른 방식이라도 이 사람에게 희망이 온다. 희망이 어차피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희망은 온다. 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자꾸만 바랬던 게 있는 거예요. 이번 분은 원했던 게 있어. 원했던 방식이 있건 바랬던 방식이 있건 내가 계속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마다 자꾸 고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치 희망이 고문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완전히 벗어나셔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좀 잠을 편하게 자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졸 수 있어요. 많이 졸거나 많이 잠이 많아지거나 요즘 들어 잠을 막 졸려갖고 미치겠어요.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봤을 때는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잠도 많아지고 약간 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멍하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내가 현실이 아닌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 과감한 새 출발 이게 필요하다. 오래된 거, 미루던 거, 막 이렇게 좀 하다 결국에서 골물 대로 골문 거, 제대로 결과가 맺히지 못한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지 말고 좀 내보내시는 거, 끝내시는 거, 새로운 걸 받아들이시는 거, 그게 좋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모든 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다 받아들여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재밌고 그게 제일 이번 분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요, 뭔가 내가 조화를 찾게 된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절제를 하게 되고 조화를 찾게 되고 이게 어떤 욕망과 이성 사이의 조화일 수도 있는 거고요. 대인 관계 안에서의 조화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냥 간략하게 딱 그냥 어떤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형화된 틀에 그리고 또 비중을 막 차지하는 게 너무 막 7대3 9대1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중이 막 어떤 쪽은 엄청 크고 어떤 쪽은 엄청 작고 막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좀 흔들리고 이래도 갑자기 막 이쪽으로 확 하고 저쪽으로 확 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조화롭게 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분이. 그래서 이번 분이 예를 들어 조금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든 내 상황에 맞춰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요. 내가 누군가랑 싸우거나 누군가랑 다투거나 누군가랑 해결되지 않은 일에 있어서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에서는 완벽한 해결이나 완벽한 답은 없잖아요. 완벽한 공식도 없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어. 사과를 난 받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하겠대. 설령 그 사람이 사과를 해도 마음속으로는 야 내가 사과해준다. 사실 난 아직도 네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벽한 공식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계속 그런 거에 얽매여 왔던 거예요. 내가 뭔가 다퉈, 싸워, 갈등이 있어. 인간관계에서 내 뜻대로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과 내 사이가 이랬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이렇게 되면 좋겠어. 신경 안 쓰게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항상 이렇게 뭔가 결과를 딱딱딱 도출해내고 싶은데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예를 들어 안 됐어요. 이제껏. 근데 그게 안 될 때마다 나는 사실 과거에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거 일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들고 하루 종일 나 일하는 거 집중 안 돼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 문제, 그 사람하고의 그 문제, 그 감정이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서 깔끔해질 때까지 내가 다른 걸 손에 못 잡고 있었다. 몸도 아프고 이 사람하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서도 계속 뭔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즐겁지도 않고 이랬다.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욕망, 이성,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불균형이 엄청 컸어요 예전엔. 그래서 막 이만큼 스트레스는 그쪽으로 모든 게 치우쳐져서 다른 일을 못하고 이 사람하고 싸웠다고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이 사람하고 문제 생기고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못하고 미루고 그 일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이 마치 내 감정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 사람 한마디에 그 사람 연락 하나에 그 사람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 하나에 내가 막 좌지우지 되고 오늘 내 하루가 갑자기 원래 좋을 수 있는 하루인데 다 부정적으로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번 분한테 이 카드가 들어온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그냥 제가 기쁠 정도로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고 싶어. 근데 예상 외로 사람이 살다 보면 외부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벌어지는 일이 대다수예요.
내가 길 가다가 신호등 빨리 건너려고 하는 아이가 막,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모르고 달려가다가 막 이렇게 툭 쳐서 내 옷에 아이스크림 묻었어. 이걸 내가 오늘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그죠? 일상에선 대부분이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고, 대부분은 사람이 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외부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사람이 주는 외부 스트레스가 크단 말이에요. 오늘 나하고 계속해서 나랑 사랑했던 이 사람이 내일 갑자기 나한테 헤어지자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오늘 행복한 건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헤어지고 싶대요. 그럼 이 사람이 바라는 행복과 내가 바라는 행복이 다른 거죠. 내가 바라는 행복인데 이 사람한테 고통일 수 있잖아요. 헤어지지 않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그게 머리로 안 그러고 싶어도, 분리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에 끄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알고 보니까 막 속았다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조화가 찾아온다 하잖아요. 조화롭게 당신이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조화를 이루게 될 거야. 불균형이 없어질 거야 라고 하잖아요.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그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걸, 내가 된다는 걸 카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 분한테. 당신 마음은 이제 당신 거다. 아무리 당신이 A라는 사람하고 싸우고 B라는 사람하고 헤어졌어도, 그 사람이 이별 통보를 했든, 그 사람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든, 나랑 뭔가 가족이랑 싸웠든, 뭐든 간에 원래는 계속 그거 하나 신경 쓰느라 얽매여 있고,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그 사람 눈치 살펴가며 그 사람 한마디에 막 오락가락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과 헤어지든 그 사람과 싸우든 뭐든 그 관계 안에서는 기분이 나쁘거나 힘들 수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한다는 거죠. 내가 막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그건 너무 힘든 게 맞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치만 그걸 빼고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균형이 균형으로 잡힌다. 그게 당신 손에 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좋은데. 나 이 카드가 전 너무 좋아요. 그게 꼭 이번 분한테 필요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게 그 슬픔의 어떤 애도를 뜻하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불필요한 싸움이나 불필요한 감정은 벗어나시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승리와 패배,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게 카드에 나와요. 자칫 주의점은 이번 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그거 벗어나셔야 돼. 그래야 아까처럼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카드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잃게 되거나 좀 손실을 봐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 비용을 좀 치르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겼어,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도 이거 약간 뭔가 찝찝해, 찜찜해,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어찌됐건 이어져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끝내야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해요.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없다면 더 크게 아니면 더 길게 아니면 더 힘들게, 그리고 과정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철회를 해야 하거나 손실이 좀 나더라도 뭔가를 끝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엄청난 손해, 엄청난 손실 이거 말고요. 약간의 손실, 약간의 손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됐다가 철회하거나 계약 됐다가 안 하기로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해도 뭔가를 이건 비용을 치르는 값이야. 내가 뭔가 오히려 더 큰 일보다 그 전에 액땜한다는 느낌처럼 약간 이거는 비용을 치르는 과정이야. 이 과정은 비용을 치르는 거야. 이 흐름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번 분 중에 지금 너무 심적으로 힘들다. 저 지금 너무 슬퍼요. 뭔가를 애도해야 해요.
누구를 잃거나 누구를 떠나보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그런 상황이다. 너무 힘들다. 슬프다. 이렇다면 애도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슬픔과 애도, 이거를 표현하세요. 말로 자꾸 하고, 말로 내뱉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행동하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슬프다, 마음이 너무 슬퍼요. 제가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회복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요. 기분 전환이 빨리빨리 안 돼요. 라고 하더라도요. 그렇더라도 이번 분은 꼭 슬픔을 그 애도 기간에 표현해 주셔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번 분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긴 과정, 그리고 이제 좀 슬픔이 내게 또 주는 양분이 있어요. 슬픔에 아무 영양가가 없을 것 같죠. 슬픔으로 다 소진시켜야 되고 슬픔이 느껴져야 되는 그게 또 양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저장돼요. 그 결코 슬픔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슬픔이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요, 슬픔의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애도하시고, 충분히 슬퍼하시고, 충분히 말하시고, 털어놓으시고, 이런 과정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무슨 참는 게 미덕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슬픔에 있어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3번 분이 힘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엄청 강하게 느껴져요. 힘이. 근력의 힘도 있으시겠죠. 그치만 이 카드 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근력에 대한 힘이 나오는 카드는 아니니까 내면의 힘이 엄청 단단하다. 신념이 강한 분이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게서 강인한 이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여기서 이제 어떤 3번 분은 지윤님 저 힘이 없어요. 저 맨날 골골대요. 저 맨날 체력이 안 좋아요.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거와 달라요. 체력이 좋고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개운하고 몸도 컨디션 좋고 스트레스도 덜하고 이랬다면 더 날아다니셨을 거예요. 그치만 내가 어떤 상태든 간에 내 안에 굉장히 강인함이 있다. 강인한 힘, 그리고 강인함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내면의 힘 자체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3번 분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신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힘이 남아 돌 때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는. 그래서 이 힘이 너무 남아돈다, 힘이 남아돌아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좀 일상생활에서 괜한 사건 이런 거에 좀 내가 계속 휘둘리게 된다거나 나도 모르게 너무 지나친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막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막 이런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막 육체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둘 다 힘이 넘쳐 막 날아다니는 상태, 그렇게 있어야지만 그게 힘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거나 약간 내가 자신감이 좀 없어지거나 요즘 들어 내 약점, 내 치부, 내 단점 이게 너무 크게 보여서 이걸 도저히 극복을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단점, 약점 이거는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느끼기에 이 나의 사람의 타고난 단점이나 사람의 타고난 이 약점,
치부 이걸요. 극복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타고난 장점 있죠. 내가 타고난 강점, 내가 타고난 능력, 내가 타고난 장점으로 이 단점과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덜 보이게 하는 것, 이걸 누를 수 있는 거, 내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이 단점이 마치 단점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 저 이게 오히려 단점과 약점의 극복이라고 생각하지 단점과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타고난 이 능력들을 더 발휘시켜서 더 좋게끔 해서 오히려 더 발전해서 그 단점과 약점에 내가 굳이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과 약점이 나를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3번 분도 키워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힘이 있잖아요, 일단. 뭔가 끊어낼 힘, 말할 힘, 노력할 힘, 예를 들면 움직일 힘, 뭐라도 해볼 힘,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쉽게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누군가는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내 장점이다 이거 누구나 그러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3번 분의 장점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3번 분 카드에서 사실 마음의 상처를 조금 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상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몇 번씩 이 상처가 좀 같은 곳을 찔렸던 것 같아요. 같은 곳에 또 같은 상처 나고 다 아물지 않았는데 또 위에 또 덮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난 상처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정신, 머리 이쪽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 상처를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그게 완전히 아예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되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아물고 회복되고 또 그때 다시 생각하면 힘들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도 나를 건드린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3번 분에게 너무너무 잘된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끔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마음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나와요. 당신 슬프구나. 당신 너무 외롭구나. 당신이 되는 일이 진짜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너무나 슬프구나. 근데 이게 단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 그래왔구나. 살면서 계속 그래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3번 분한테 얘기해 주냐면 당신의 아픔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효기간이 있어.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나아질 거라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왜 그런가요? 언제까지 힘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다. 근데 왜 이게 어떤 일이 생겨서 슬퍼졌다고 칩시다. 원래부터 내가 약간 우울한 어떤 이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우울해졌다고 쳐요. 근데 그게 우울증까지 가기 위해서 항상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우울감과 다르다고, 우울증은. 그쵸? 어떤 사건 생겨서 힘들어졌어. 그 사건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우울해져요, 사람이. 그치만 우울증은 이게 3주가 지나도 최소 2주, 3주, 4주, 한 달, 2달, 3달, 갑자기 막 6개월 계속 이게 끊이지 않는 거. 이게 계속 가는 거. 그게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3번 분이 지금 현재 우울증을 앓고 계신들, 우울증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들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 예언 카드가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의 슬픔의 유효기간이 있다. 아직까지 많이 외롭고 힘들고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것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게 그 유효기간이 조금 길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보통.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나오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카드가 괜한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어떤 이별이나 고통스러운 슬픔을 경험했어요, 지우님. 이렇게 하더라도 상실에 대한 이 아픔의 기간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거.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지우님 저 이거 막 몇 년째예요 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막 소외된다 느끼거나 요즘 들어 집중이 안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혼란스럽거나 이런 게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픔이 계속 건드려지는 부분, 그리고 왜 하필 3번 분이 항상 그 자리에 같은 상처가 날까? 왜 항상 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질까? 왜 그 부분이 제일 아플까?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그리고 어떤 대상이, 똑같은 대상이 나한테 자꾸 뭔가를 힘듦을 준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그 사람한테, 왜 나는 그곳에 가면, 왜 나는 거기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왜 같은 감정 때문에 힘들까? 이거 잘 들여다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이요.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서 꼭 같은 사람한테 같은 관계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상 이게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도 또 똑같이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3번 분마다 다 개인을 제가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항상 같은 곳에 반복되는 상처라는 게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왜 하필 그 사람이지? 왜 하필 그 관계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나오는 답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날 불편하게 해서, 나를 통제하려 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나를 겁을 줘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뭐 나와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끝에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이라 그렇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이라서 그저 힘들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건 내가 혼자 상처를 계속 회복하려고 뭔가 시간 지나면 아물겠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하고 끊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거, 그 공간에서 나오는 거, 독립되는 거, 분리시켜지는 거, 분리되는 거 그게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나온 카드에서도 보면 유혹의 관계, 뭔가 상황 자체에 계속 얽매인다. 계속 유혹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가지고 막 에로틱한 감정으로만 유혹된다가 아니고요. 그게 어떤 관계든 간에 내가 자꾸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을 말해요.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꾸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또 하나의 예언을 보자면 이 카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유혹과 방해를 이 사람은 피하게 될 거야. 당신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거야. 당신은 당신을 방해하려고 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피할 수 있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왜냐? 자제력도 상승되고 지혜도 상승될 거거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운명적으로 3번 분은요, 개인의 성장 시기가 왔다라고 해요. 개인의 성장 시기가. 그래서 지금이 성장할 기회, 이 리딩을 듣는 시점이 3번 분의 인생에서 인생 최대치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앞에서 자꾸 상처가 몇 번이고 쌓였죠. 근데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거나 그저 아프고 그냥 그러겠지 그냥 넘기고 말았던 것이야. 근데 이제는 그 성장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상처 끝에서 내가 뭔가 다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참게 되고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딱 하나예요. 당신 성장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당신한테 성장의 기회가 왔어. 당신이 지금 달라질 거거든. 지금 달라지는 시기가 왔거든. 이거예요.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이 아니었으면 그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슬픔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 3번 분이 그냥 이 카드 보는데 그냥
같이 나온 카드에 다 보면은 너무 힘드셨겠구나. 뭐 너무 많이 슬펐다. 너무 많이 슬펐겠구나. 너무 많이 슬펐구나. 너무 오래 슬펐구나.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슬펐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감정이 지금 약간 저도 그런데 이게 되게 고독하고요. 슬퍼요. 근데 진짜 참 아이러니한데 어쩌면 진짜 너무 좋은 건데요. 아이러니하게 좋은 건데 나는 이 슬픔, 나는 이 고독이 너무 싫었어. 그런 거랑 계속 싸우고 버티고 살아내느라 이 슬픔이 덤덤해지기까지가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는 하는데 이 슬픔과 고독이요. 이게 너무 많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요, 결국에 3번 분의 강한 정신력, 3번 분의 독립적인 생각, 독립적인 결심, 용기, 이걸 결국에 갖게 된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오래된 슬픔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상처, 슬픔을 그냥 억눌렀던 거, 이것마저도 이제 무감각해진 거, 무덤덤한 척하는 거, 웬만한 거에는 슬퍼지지도 않는 어떤 이런 상황. 그냥 사람이라는 이 껍데기 만약 이 껍데기를 딱 벗기잖아요? 온통 이 마음이 3번 분이 약간 다 그냥 확 쏟아질 것 같아. 그냥 사람이란 이 3번 분의 모습을 딱 사람이랑 껍데기를 딱 벗겨내는 순간 우르르르 그냥 다 흘러서 쏟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 몸의 뭐 대부분은 수분이잖아요, 주님.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리딩 듣고 지금 혹시라도 막 난 산통 깨겠다 해서 근데 우리 몸은 다 대부분이 수분이에요. 당연히 뭔가가 쏟아지겠죠? 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아시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슬픔이 차곡차곡 너무 쌓였어. 근데 이게 내가 또 적응을 하느라 얘가 이렇게 뭔가 단단하게 물건 슬픔의 물건, 슬픔의 직사각형, 슬픔의 상자, 슬픔의 세모 이렇게 쌓여갖고 이렇게 뭐 테트리스 무너지듯이 탁탁탁탁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게 또 내가 적응을 하느라 슬픔의 형태조차 어떤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끔 온통 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벗겨내자마자 사람의 이 3번 분의 모습을 딱 벗겨내자마자 확 하고 쏟아질 것 같은 느낌. 물이 활활 그냥 콸콸콸콸 쏟아질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막 계속 참아온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보여지는 건.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는 슬픈 일이 남아있는 게 아니야. 강한 정신력, 독립적인 거. 그리고 3번은 제가 봤을 때 독립적으로 좀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 어쩌면 내 운명에서 이 독립성을 지우지 못하는 운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단정 짓지 않는 이유는 개인 리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짓게 3번 분의 운명은 독립성을 타고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같아선 정말 제 앞에 계시다면 개인 리딩으로 보고 있다면 3번 분은 어차피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제일 행복한 분이세요. 제일 자유롭잖아요. 그깟 외로움, 지나온 슬픔이나 지나온 상처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외로움이 더 자유로워. 아시잖아요. 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막 목이 계속 메여요. 약간. 이거 카드 마지막에 설명하는데. 그래서 3번 분 슬픔의 유효기간 정해져 있고요. 결국에 3번 분의 미래, 이 예언을 하자면 당신은 이 강한 정신력으로 뭔가를 하나를 제대로 해낼 거다. 이거. 그리고 독립적인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개인으로서 뭔가를 하시는데 굉장한 성공을 이루실 거다. 그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강한 무기예요, 무기. 아시겠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분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요.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카드들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적인 기운 중에 하나가 굉장히 확고하다. 그리고 지혜롭다. 이거예요. 내가 배운 건 아니야. 이 지혜로운 거를 막 경험을 통해서 당연히 지혜로움이나 현명함을 후천적으로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타고나기를 나 자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느낌도 잘 맞고 내가 보는 눈도 좀 정확한 편이에요. 꽤나 정확한 편이고 내가 어떤 일에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내가 내린 선택이 가장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본분이 만약이라도 지우님 저는 제가 내렸던 결정이나 선택들에 자신이 없어요. 좀 후회돼요. 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때 내린 선택이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도 의견을 내줄 수 있잖아요. 내 선택에 대해서. 제일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못한 말이 있어서요. 뭐 혹은 그때 제가 너무 화를 내서요. 아니면 그때 제가 그냥 박차고 나왔어요. 제가 뭐 회사를 그만뒀어요. 내지는 제가 뭐 또 다시 만났어요. 뭐가 됐건 간에 내가 꽤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 선택이 굉장히 현명했음을 내가 결코 감정적인 선택을 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떤 규칙과 규율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고 그걸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력한 지도자의 성향, 이 강력한 지도자의 능력을 내가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다수에게 발휘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화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4번분 시기에는 누군가와 화합하고 타협하고 또 교류하고 소통하는 이런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인관계에 대한 카드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번분에게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예언에 사람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공적으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지인이나 뭐 아는 선배, 후배, 선생님, 교수님 다양하죠. 연예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4번분이 얻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막 그 한 사람이 모두의 멘토가 되어줄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텐 멘토 같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한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좀 원한이 있는 아니면은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또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얄밉고 미운 사람인데 나한테는 정말 이 어떤 큰 깨달음을 주고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사람들이 멘토라고 할 만한 사람과 연이 된다라기보다 우리 4번분에게만큼은 정말 인생 멘토다.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겠죠. 일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제 부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공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에게 큰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배움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곁에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사람 때문에 피곤해요. 지우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가 좋을 뿐더러 그 사람들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4번분에게 좋은 기운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다 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우울하고 좀 불안도 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 라고 한다 해도 사람 덕분에 특정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 덕분에 내 마음의 상처도 많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복이 있어요. 한마디로 귀인복이 있고 한마디로 인연복이 있고 이런 거죠. 이 인복이 있는 거죠. 인복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인복이 더 좋아요.
지금 너무 이제껏 맺어온 인연들, 나를 상처 준 인연들이 내 인맥의 전부, 내 인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난 인복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껏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냥 그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상처 준 사람. 내가 나한테 상처가 되네, 이 사람이. 이 사람 또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 너무너무나 큰 상처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뿐이지 이 사람들 몇 명으로 내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4번분이 고독하고 혼자고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한 사람, 그러니까 꼭 나랑 사적으로 모든 인연을 시간을 함께 할 필요는 없어요. 꼭 사적으로 모든 시간 함께 해야지만 그 사람이 내게 귀인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배우러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난 정말 좋은 선생님, 내가 집을 사고 팔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만난 정말 양심적인 중개인,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중매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거기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을 만나면 내가 만날 인연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진짜 파악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진짜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고 연결해주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거든요. 그것도 귀인복이거든요. 인복. 그래서 꼭 저는 살아온 게 혼자였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 다 저를 싫어했어요. 저도 사람이 너무너무 싫고요. 라고 하는 4번뿐이라 하더라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어찌됐건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떠났든지 간에 꼭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게 아닐지라도 나에게 좋은 이 감정을 그때 당시 줬다. 나에게 그때 당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줬다. 나에게 그때 당시 큰 힘이 되어줬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인연이 앞으로도 또 한 차례 들어온다. 저는 한 차례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저는 적어도 3차례라고 보여져요. 적어도 3차례. 많으면 뭐 6번, 7번, 10번이 될 수도 있고요. 4번분에게 최소 3회, 최소 3번의 귀인의 기회, 귀인과의 인연이 있겠다. 그래서 그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나 사람 복 없다 이런 말이라도 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지력이 강해진다고 나와요. 4번분이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있고요. 중간에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결승전까지 가봐야 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일은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끝을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살짝 속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추진력 이게 제일 필요한데 불가능을 달성하게 할 만큼의 강한 의지력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리딩을 듣는 기점에서 과거 전후, 이렇게 좀 가까운 과거 전후, 현재를 포함 내가 분명히 나 뭔가 요즘 들어서 좀 힘이 나. 그리고 약간 뭔가, 그러니까 힘이 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나.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겨. 왠지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 이퀄 힘이에요, 진짜. 내가 힘이 있을 땐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건 내 힘이 그냥 없다는 거랑 다름없어요. 똑같은 일이어서 나한테 똑같은 강도의 노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힘이 없을 땐 자신감이 없고요.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땐 돌아보면 내가 지금 힘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힘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의지를 그러니까 강하게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욕심내서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저는 힘들 때야 의지를 내봐. 전 이런 말을 정말 하기가 싫어요. 힘든 사람한테. 의지를 냈으면 안 힘들 거예요. 의지를 내고 싶어서 의지를 내려고 하고 의지가 그래서 생기면 안 힘들 거라고요. 의지가 안 생기니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의지가 또 안 생겨요. 분명 어떤 사람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그래? 의지를 좀 내봐. 이렇게 하면 덜 힘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본인이 그 방법을 모를까요? 모두가 그 방법을 본인의 입장에선 머리로 다 할 거예요. 그치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힘, 의지, 자신감 이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이미 생겼어요. 4번 분이 제가 지금 의지가 아예 안 나요 라는 상황의 카드가 나왔다면 전 4번 분한테 4번 분 조언 카드로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의지력으로 이겨내라고 하네요 라고 절대 안 나왔을 뿐더러 카드가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조언이랍시고 그런 말을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4번 분은 의지력이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내가 가고 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고 더 빨리 가고 싶은 욕심도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죠. 4번 분이 지금 끝까지 가셔야 되고 밀어붙이고 밀고 나가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때는 중요한 게 의지와 추진력, 스피드예요. 지금 그래서 스피드가 필요한 것 뿐이거든요. 4번 분은 스피드하게 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 빠른 스피드를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의지력이다. 의지가 지금 이미 있으니 여기서 조금만 더 강한 의지를 욕심내셔도 된다. 아, 그래. 쉽게 무너지지 말자. 쉽게 휘말려서 막 포기하지 말자. 조금 더 강하게 내 의지를 다져보자. 이렇게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4번 분 연애운도 좋고 화합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4번 분이 연인이 있다면 그 커플의 애정이 훨씬 더 깊어질 거고요. 솔로라고 한다면 연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그동안 안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4번 분이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서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마치 이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말 소개시켜주는 사람 덕을 볼 수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이 이 사람과 나를 이어줬는데 진짜 우리 둘이 인연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소개의 운, 중매자의 운, 그것도 따를 거고요. 우리가 부부야, 나 지금 결혼했어 라고 하면 우리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질 거예요. 마치 정말 우리 둘이 진짜 사랑하고 막 이제껏 한 팀이야 이런 마음으로 막 살았다면 지금 이 시기부터는 우리 사이가 약간 연인처럼 부부인데 너무 연인이야. 너무 좋아. 그냥 설레요. 그냥 행복해. 응?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이런 느낌으로. 약간 푸릇푸릇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가끔 이 사람한테. 가끔 나도 이 사람한테 새로운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의욕 자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가 내 눈에 새로워 보이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어떤 누군가한테 생기라는 것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생기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릴 때 어떻게 알아차리냐면은 저 사람한테 갑자기 설레요. 이것도 분명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게 맞는데 연인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맞는데 오래 사귀었을 경우 오랜 결혼 생활이든 뭐 어쨌든 결혼을 했을 경우도 근데 그거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드는 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라고 생각해요. 결정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새로워 보여서 내가 막 쾌쾌 묵은 관계에서 설레임을 찾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떨려서 내가 막 살도 빼고 싶고 갑자기 머리도 다듬고 싶고 새로운 향기로 그 향수도 뿌리고 싶고 뭔가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갑자기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 그게 설레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멋있어서 순전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설레이는 것도 분명 한 사람에게 생기가 도는 일이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막 그 짝사랑이 너무 힘들고 막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저는 이거는 너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닌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좋고 그래서 막 내가 이 사람한테 이쁜 모습 보이고 멋진 모습 보여가지고 막 괜히 어린아이처럼 막 칭찬받고 싶고 막 예쁘다 와 멋지다 오늘 뭐야 막 이런 말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야 정말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너 진짜 잘생겼다 이거랑 야 너 왜 이렇게 예뻐? 너 진짜 예쁘다. 와 나 정말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그냥 이런 말 듣고 싶고 막 이런 설레임 있잖아요. 막 오늘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떨까? 어떤 반응일까? 막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 근데 이제 이게 관계가 항상 권태로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각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말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게 돼. 칭찬 듣고 싶지도 않고
뭔가를 막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이 내 노력을 알아주거나 저 사람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시간도 아깝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들 권태기가 오거나 하면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맨날 꾸미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결혼 생활 못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냥 상관이 없는 거야. 너가 날 뭐 어떻게 보든, 내가 그냥 뭐 어떻게 막 살든, 어떻게 하고 다니든, 너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 사람한테 생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꼭 약간 하는 말들 있죠? 막 갑자기 막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내가 갑자기 막 꾸미게 되고 막 이러면은 막 뭐 바람을 의심해라 막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닌 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생기가 돌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요. 생겨날 거고 어떤 관계에서 오래된 관계나 이미 기존에 있던 관계가 깊어질 때. 그래서 솔로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어찌됐건 이제껏 뭐 연애고 뭐고 다 귀찮다. 내가 왜 연애하려고 굳이 내가 저 사람 만나려고 내가 왜 잘 보여야 돼? 내가 왜 살 빼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화장을 막 진짜 몇 시간씩 내가 저거 왜 해야 되니? 진짜 저 사람 그냥 내가 그냥 나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오고 그냥 됐다 막 현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솔로분들도 이제껏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연애 해볼까? 그러면 누구라도 만나볼까? 일단? 근데 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왠지 나도 준비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점점 들고 내가 생기가 생기면서 4번 분한테. 그러면서 꾸미죠. 예쁘게 뭔가 해보죠. 멋지게 막 이런 거 막 해보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부부관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서 부부관계도 분명하게 보여져요. 지금 결혼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괜히 남편한테 막 이제껏만 맨날 그냥 평범한 어떤 나의 모습 보여줬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냥 남편한테 여보 뭐 밖에서 우리 만나자. 우리 뭐 그날 밖에 만나가지고 같이 밥이나 먹을까?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괜히 막 그런 거 있잖아. 나 남편한테 오늘 갑자기 좀 많이 섹시하고 약간 도발적으로 뭔가 막 관능적으로 좀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한 섹시하다는 건 그 막 다 벗고 막 뭘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한껏 꾸미는 거지. 뭔가 이렇게 그 전에 보여주지 않은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싶고 괜히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고. 근데 심지어 남편의 반응도 기대가 돼. 근데 또 그게 남편도 만약에 어색하다라고 해도 남편도 좀 설레어 해 나한테. 그러고 뭔가 남편도 맞아. 이 여자가 진짜 예쁜 여자였지. 맞아. 역시 내 아내야. 맞아. 이게 내 아내지. 나는 결코 난 눈이 진짜 높은 놈이었어. 막 이러면서 막 남편 뿌듯하고 막 남편 괜히 막 나한테 막 너무 설레어서 막 칭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야. 서로 똑같아. 막 내가 오늘 내 아내한테 갑자기 막 여보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오늘 좀 나갔다 오자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대충 나가 뭐 모자 쓰고 나가 이러는데 뭐 그래가지고 나 기죽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우리 서로가 약간의 어떤 그런 설레임들 생기가 생기면서 갑자기 내 아내도 뭔가 이상하게 오늘따라 막 갑자기 화장하고 막 머리하고 막 그러고 나가고 향수 같은 거 뿌리고 나가고 나도 괜히 막 드레스업 해서 한껏 힘줘가지고 나가고 싶고 그러면 또 어때요? 또 괜히 또 밖에 나가고 또 바깥 이런 환경이 또 사람의 영향을 많이 타잖아요. 이 사람의 환경 영향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 나가가지고 괜히 또 우리 둘 서로 멋있고 옷도 좀 각 있게 딱 차려 입었고 그럼 또 괜히 걸을 때도 조금 더 붙어서 걷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오래 살았던 부부든 뭐든. 그래서 이런 생기가 들어오는 시기라서 누가 먼저라고 굳이 하진 마시고요. 정말 그게 맞다라고 하면 나부터 한번 뭔가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관계 안에서. 오래된 친구 사이, 오래된 사업차 아는 사이, 거래처 사이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내가 미팅 때마다 똑같은 모습 보여줬어. 근데 오늘 내가 직원들한테 뭔가 나도 좀 딱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어 뭔가. 그러면은 진짜 그 옷이라도 하나 바꿔보던가 넥타이 하나라도 바꿔보던가 시계를 좀 바꿔보던가 등등등.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딱 가는 거죠. 맨날 플랫 슈즈만 신었다. 힐을 신고 한번 가본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립스틱 하나라도 색깔을 좀 바꿔보고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해서 더 보여주는 거죠. 안경 안 쓰던 분도 안경도 한번 써보시고 근데 이런 마음이
제가 지금 조언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카드에 이런 마음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TMI지만 괜히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예시 들어드릴 때 있잖아요. 이제 카드는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막 아까도 혹시 티 났나요? 아까 그 부부 예시 들 때 저 혼자 약간 설렌 거 티 났죠? 약간 분명히 제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 보는 분은 분명히 눈치가 좀 빠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약간 이게 눈치가 빠른 분들이 제 눈치 빠르고 약간 이렇게 탁탁 상황 파악 잘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 잘 느끼시는 분들이 꼭 제 타로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분명 느끼셨을 거야. 정말 들떴다고. 제가 지금 그 예시 들으면서 사실 나도 살짝 설렜어. 예시 속에서 살짝 설렜잖아, 뭔가. 그래서 어찌됐건 4번 분은 인생에 설레임이 생긴다. 의욕이 생긴다. 고로 생기가 생긴다. 생기가 돈다.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야, 뭔가 이렇게 막 내가 뭐 얼굴 자체를 뭘 안 했어. 근데도 그냥 생기가 나니까 얼굴빛, 그냥 낯빛이라 그러죠. 낯빛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웃을 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스스로를 좀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4번 분의 설레임을 응원하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